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1931년작 야간비행입니다. 이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두 번째 소설로 발표 즉시 독자와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같은 해에 프랑스 대표 문학상 중 하나인 페미나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지드의 서문을 딱 붙여갖고 출간을 함으로써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고요. 193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어요. 이 작품은 비행사라는 직업을 가진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직업소설로 비행 중 직면한 죽음의 위기에서 불현듯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내면을 성찰합니다. 우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앙투안 마리 장 바티스트 로제 드 생텍쥐페리.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아버지 장 드 생텍쥐페리 백작과 프로방스의 명문가 출신인 어머니 마리 부아예 드 퐁스콜롱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리옹을 떠나 시골의 자연 속에서 예술가적 감성을 키우며 유년기를 보냈죠. 생텍쥐페리 하면은 비행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는 12살 때 집 근처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고요. 21살 때 공군에 입대를 해서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시와 소설을 습작하다가 25살 때 잡지 편집장인 장 프레보와 대문호 앙드레지드를 만나면서 그의 본격적인 문학 인생이 시작되었죠. 1926년에는 민간항공사에 입사를 해서 전기 항공로 개발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초창기의 비행기는 사고가 잦았기 때문에 생텍쥐페리 역시 여러 차례 불시착과 구사일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의 이야기가 오늘의 작품 야간비행에 반영되어 있죠. 이후 29세에 첫 번째 소설인 남방우편기를 출간했고요. 31세에 야간비행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비행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다가 43세에 드디어 어린 왕자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4년에 공군 조종사로 복귀를 한 생텍쥐페리는요. 같은 해 7월 31일 정찰 비행 임무를 수행 중에 실종돼서 사망 처리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폐에 생텍쥐페리 얼굴과 그의 비행선 등이 그려진 바가 있고요. 리옹에 위치해 있는 공항의 이름을 리옹 생텍쥐페리 국제공항이라고 칭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죠. 이제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지금 남아메리카의 최남단 파타고니아와 칠레, 파라과이에서 각각 출발을 한 우편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도착을 하면 우편물을 다른 비행기로 옮겨 싣고 자정 무렵에 유럽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는 리비에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우편 운송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끝에 야간 비행 운송 허가를 받았는데요. 앞서서 우편물을 싣고 날아오는 비행기 3대는 지금 야간 비행을 하고 있죠.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파비행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달빛과 별빛의 안내를 받으면서 평온한 밤하늘을 산책하듯이 비행 중인 파비앙.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기상 문제로 시계가 어두워졌고 통신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파비행은 언제 어디에서 뇌우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아름답지만 무서운 폭풍 속에서 악전고투를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책임자 리비에르는 파비행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했습니다. 이 리비에르라는 인물은요, 진작부터 야간비행이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목숨보다는 업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간비행을 강행해왔죠. 그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호감은 얻지 못하는 인물이죠. 그즈음 칠레에서 출발했던 우편 수송선이 도착합니다. 리비에르는 무사히 도착한 조종사를 격려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행감독관인 로비노를 불러다가 조종사 관리 좀 잘하라면서 다그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격려는 격려고 관리는 관리다 이런 거죠. 이제 비행사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폭풍 속에 있는 파비앙의 아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곧 유럽행 비행기를 조종할 비행사의 아내입니다.
제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파비eng의 아내가 리비에르를 찾아갔는데요. 리비에르는요, 연착하는 일은 흔한 거예요 라면서 기다리라고만 말을 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내는 일 나갈 시간이 되었다면서 잠든 남편을 깨우고 있습니다. 파비앙처럼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인데도 말이죠. 한편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파비앙은 가까스로 폭풍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료가 바닥이 나버렸죠. 결국 파비앙은 돌아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비행사 한 명을 잃게 된 리비에르. 충분히 망연자실해서 무언가 다른 명령을 내릴 것도 같았지만 야간 비행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리비에르는 예정대로 유럽행 비행기를 출발시키라고 지시하죠. 그렇게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밤하늘로 날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야간 비행의 줄거리였습니다. 숨 좀 돌릴 겸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작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의 작품 야간 비행.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비행사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리비에르의 이야기죠. 우선 비행사의 이야기는 밤하늘에서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작품의 서정성과 서사적인 분위기를 살려내는데요. 달빛과 별빛의 안내를 받는 평온한 밤이면 조종사는 한가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비행을 한다라는 표현처럼 밤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비행사들의 모습을 공간과 시간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우편물 수송이다라는 항공사업의 목적보다는 밤이라는 무형의 공간에 대한 탐닉을 목적으로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리비에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비에르라는 인물은요, 사업에만 몰두하는 비정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를 스스로 삼켜야 하는 고독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업의 중요성이 대립할 때 그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모습인데요. 이는 지금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죠. 오늘의 작품 야간 비행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왔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한 명 한 명 주체적인 개인이 모여서 단체, 사회 등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무리는요, 막상 개인의 주체성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늘 무리의 과업 달성이라는 목적을 앞세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 살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교체 가능한 도구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작품에서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기호로 표시를 해버리는 도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종된 비행사의 아내와 남편을 깨워서 출근시키는 아내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요, 무엇을 위해서, 왜 등의 많은 생각 재료를 건네받게 되죠. 이번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서 언급했던 과업 달성을 위해서 개인의 주체성이 무시된다 라는 이야기만 생각하면 무리가 나쁘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행사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야간 비행을 추진해야만 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철도, 선박 등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실적을 높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우편물을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야간 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행사가 죽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출발한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말장난 같지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행사도 리비에르도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에 대한 결론은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태도는요, 여전히 ING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안전 문제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조금씩 인간 존중의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루빨리 인식이 변해서 제2의 파비앙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 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